안녕하세요. 김민대 폴리경찰함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오늘 시즌 2 5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로 1번부터 갈게요. 세프티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자연적 감시의 종류에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감시가 뭐냐면 사각지대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조명으로 밝혀주고, 나무가 막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나무를 또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각지 안 밝게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건물 배치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연적 사건 통제의 종류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에 최소화가 있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 사건 통제입니다. 자,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이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를 차단한다는 원리다. 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놀이터 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이거는 활동성의 강화예요. 활동성의 강화, 활동성이죠. 활동성의 강화라고 보셔야 돼요. 영역성이 아니라 활동성의 활성화,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뭔데? 한번 볼게요. 활동성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 체육공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계급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슉슉슉슉슉 가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먼저 직위를 분리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일이며 어떤 책임도 곤란도 난이도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탁 하나 뽑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전문화 분업화에 기여하고 권한 책임 한계를 명확한 장점이 있고 신분보장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평생 얘는 얘 일만 쫙 한다고요. 그래서 옆으로 못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없어지잖아? 그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이 제한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해서 전문성은 된다. 전문 행정가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너는 요 일에 요 정도 난이도만 하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분 보장이 미흡하다. 맞습니다. 잘려야 되니까. 얘 같으면 얘 일이 없으면 옆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9급이면 9급을 할 사람을 뽑았거든. 순경이면 순경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없어지면 옆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인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특정 분야의 경찰 전문가 양성에 적합하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계급제는 2일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행정가 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전문 행정 아니라 일반 행정가 양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린 거고.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중간 계급의 진입에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적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 제도 정책에 보다 유리하다. 맞습니다. 평생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2일 될 쭉, 1일 될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나중에 못 간다? 직공으로 가는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 맞죠? 사람으로 뽑는 거죠. 직무 중심은 직무 중심. 계급제 충원 방식은 폐쇄형, 위가 없으면 밑에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밖에서 그대로 탁 꽂습니다. 계급제 인사배치는 옆으로 막 보낼 수 있죠. 이일제일 없으면 신축성 있다. 하지만 직위분리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비밀은 독립해서 분류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는 안 되고 그 비밀 자체의 내용에 따라.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 기간이 필요한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 여러분, 이건 1급 비밀로 꼭 해줘. 너만 알아야 돼. 우리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의변에서 공개해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기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파괴
기능마비 또는 비밀누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연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 항공기 등 중요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 비밀 암호 자재와 국가 보안 시설 보호 장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국가 보안 시설이나 이제 이런 중요 보호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밀 암호자재와 보안시설 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해 우리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경계구역 맞죠? 경계지역 이런 것들 한번 보면 돼요. 통제구역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비밀은 최고 등급이 아니라 무슨 등급?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고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는 건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갑니다. 4번 되겠습니다. 경찰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날부터 며칠?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왜?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이러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리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왜? 잘 보세요. 이거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입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진정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거예요. 딱 끝났습니다. 벌써 사건이 끝났어. 법이 여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 적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정 소급 입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어떤 사실의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만약에 계속 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법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가 틀렸다.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청구인은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청구인이 공공기관한테 한번 보실래요? 공공기관한테 그려볼게요. 자, 관공서한테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청구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텐텐입니다. 10일 안에 해야 되고 1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싫어라고 하죠. 거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의 신청을 한 달 내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 신청을 가도 되고 아니면 행정쟁송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거나 빡치거나 아니면 20일 봐봐 10일 20일 지나도 쌩 까놓고 있는 거예요. 공개의 결정이 없을 때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불복이 있거나 20일 지나도 쌩 까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 국가기관 등은 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정보 심의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벌써 한번 거쳤어. 그리고 다 맨날 반복이야. 그래 비밀로 규정된 거야. 그러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안 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해 7일 내 아니죠. 우리 7일 이내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한 달 내에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7일 이내 그 다음에 7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 나면 지체 없이 알려야죠.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연장은 7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문서 아니죠. 지체 없이 즉시 알려야 된다.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즉시 알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즉시 알린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래서 오늘도 한번 전범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요거 찾아보세요. 요거 만약에 3자의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얘가 며칠이죠? 며칠 내에 결정할 수 있죠? 라는 거. 그럼 싫다고 하면 이의제기하거나 쟁송할 수 있는데 얘는 결정하면 며칠 안에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요거 한번 또 외워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쉬고 이제 내일 주말 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2주차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또 인증해주세요. 인증하시고 요번 주는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막 강제로 하고 막 목숨 날리지만, 저번 시즌에서도 목숨 날리려다가 너무 안 하신 분들만 날렸고요. 몇 번 조금 미흡한 분도 살려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